안녕하세요. 오늘은 AID 30 플러스 집중 캠프에 대해서 서론을 여는 수업인데요. 그 전에 평생학습이란 무엇이고 또 AID 30 플러스 집중 캠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D 30 플러스 집중 캠프가 평생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시면 평생학습, AID 30 플러스 재직자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걸 목표로 삼았고요. 당연히 핵심어는 평생학습, 그 다음에 AID 30 플러스 재직자 사업입니다. 지금은 평생학습의 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거와 유사한 단어가 쓰이긴 했지만 이때는 뭔가 제도적인 입장에서 평생학습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평생학습이 강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생학습 시대의 어떤 교육으로의 일환으로서 지금 교육부에서 지방에 있는 20개 대학 정도를 뽑아서 AID 30 플러스 재직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평생교육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번 수업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을 주된 교육 방식으로 채택하게 된 이유는 고령화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에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에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초고령화라는 건 전 인구의 제 기억에는 15%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가 노인 인구인 경우에 초고령화 사회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이 왜 초고령화 사회와 관련이 있냐면 우리나라에 점점점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령 인구도 이제는 옛날 표현으로 빌리면 뒷방 노인네처럼 그렇게 아무런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계층이 아니라 이제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시대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노년층은 또는 또 중장년층은 이런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이런 데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 이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면에 보이듯이 행복으로 가는 두 트랙, 그러니까 평생학습의 주된 내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무능력 배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상적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방식의 방향으로 흐르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 삶의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뭐 문학이라든지 또는 철학이라든지 또는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취미 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갖고 있는 평생학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접했던 대부분의 평생학습은 일상적 삶의 만족감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인근에도 주로 있는데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같은 데 가보면 2층에
문화체험센터 뭐 이런 걸 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그 평생학습이 이제까지는 어떤 일상적 삶의 만족감 제고 쪽으로 방향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노령도 더 이상 쉬는 나이가 아니고 생산직에 참여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할 그런 시대적 요구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능력들이, 또는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필요한 능력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은 이러한 능력에서 좀 취약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평생교육의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적 삶의 만족감 제고의 방향도 있지만, 요즘에는 직무 능력을 배양해라 라는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적혀져 있듯이 그 4차 산업혁명 또는 AI 또는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귀에 익숙하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AID 30 플러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재직자들, 성인들 위주로 하는 이유는 이런 직무 능력을 배양한다라는 측면에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각 대학들이 실행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을 그냥 하라 그러면 사실은 그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좀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고, 또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취약한 면에 있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말씀드리면은 그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지원을 해가지고 그 돈을 받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이나 또는 이직을 위해서, 또는 새로운 직무 역량을 배우긴 배워야겠는데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경우에는 그 만만치 않거든요. 가령 학원비도 상당히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국가에서 대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 조건들이 있어요. 나의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개인적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 최대 5년에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게는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외되는 분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라고 그 기준에서는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대표적으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소개시켜 드린 거지, 요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하고 찾아보면 더 많은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생학습 도시라는 걸 제가 적어 놨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중앙정부가 평생학습을 이제 주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방마다 그 지방의 특색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건이 또 다르기 때문에 중앙에서 한 번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도시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라는 어떤 명칭을 지정을 했어요. 이 지정된 곳에는 그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그래서 평생학습 도시는 그 도시에 맞게끔 그 여건이나 그런 걸 고려해서 거기에 계신 중장년층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적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거죠, 일부러. 근데 이제 이건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세종시, 공주시, 천안시, 청주시. 이거는 이제 그 세종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고, 전국으로 상당히 많은 곳이 지정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지정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매번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여기는 너무 잘한다 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기도 하고, 또 이 지역은 좀 평생교육을 좀 효과적으로 못하는데 하면 여러 가지 제재 조치도 가하고 이러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곳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들을 위한 또 재정 지원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검색해 보면 자세히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을 그 중앙에서 관장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그 방향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 도시도 만들고 그런 것들 통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정을 넘겨주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 있는 성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평생 교육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제도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라이즈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이 라이즈는 여기에 영어로 적혀져 있는 것의 약자인데, 이게 뭐냐면은 지역의 어떤 혁신을 어떤 조직적으로 또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라이즈 사업이라고. 우리 세종시에는 세종시 라이즈 사업이 있고, 충청도에는 충청도 라이즈 사업이 있고, 충남에는 충남 라이즈 사업이 있고, 대전시에는 대전시 라이즈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라이즈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라이즈 사업이라는 게 이제 그 지역을 혁신하는 건데, 이 중에 이건 왜 하냐면은 이것도 역시 중앙에서 돈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 떨어지죠. 그래서 아예 경제적 지원 자체를 각 도시로 내보냈습니다. 가령 제가 알기에는 지금 이번 연도에 전국에 그 내려보내는 경제적 지원이 2조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도 몇백억이 이제 배당이 됐죠. 근데 세종시에는 대학이 3군데가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한국영상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라이즈 사업은 여러 가지 지방에 있는 교육을 하는 건데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중심이 돼서 이 교육은 시키고, 이 대학들에게 재정 지원은 국가에서 세종시로 넘기고 세종시에서 각 대학에 분배해서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왜 라이즈 사업을 말씀드리냐면 이 라이즈 사업 속에서도 큰 파트를 차지하는 게 바로 평생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의 세종특별자치시에 평생학습비를 주고 그것은 그 세종 인재평생교육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라이즈의 평생학습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몇십억, 몇억. 그래서 이런 크게 어떤 여러분들이 사는 어떤 지역이든 그 평생학습 도시라는 제도와 라이즈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그런 강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역 평생 학습 생태계가 차근차근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검색하시고 찾아보시고 또 자기한테 맞는 거가 있으면 신청하시고 그런 걸 배움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배양해서 쉽게 말하면 경쟁력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풍족한 노년 생활 또 풍부한 또 중장년층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저희 대학도 라이즈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학도 라이즈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평생교육 쪽에 또 계획을 갖고 이번 연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나라에서는 지역의 그 평생 학습을 위한 어떤 그 시스템 같은 걸 이제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교육부에서는 그 교육부 밑에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그 기관을 또 하나 뒀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전국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너희들이 마련해서 재정 지원을 해. 라는 기구를 하나 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한 것만 해도 평생학습 도시로도 재정 지원을 하죠. 라이즈로도 재정 지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도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곳이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찾아서 그 혜택을 받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재직자 AID 30 플러스 집중 캠프 사업은 그 평생학습 도시는 아니고요. 또 라이즈 사업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지금 이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국의 20개 대학을 뽑아가지고 이 사업을 해라. 왜 그러냐면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새로운 직업을 얻거나 혹은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AI를 배우지 않고서는 어렵다. 또 여러분도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약간 높은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분들에게 일을 배당할 때도 AI를 알고 배당하는 거와 모르고 배당하는 거는 상당한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러한 교육을 사실 평생학습 도시나 라이즈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러면 각 지방마다 20개 대학을 뽑아서 3년에 걸쳐서 중장년층 또는 노년층에게 AI에 대해서 기초적인 걸 가르치자라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30대 이상의 재직자가 직무를 전환하거나 혹은 그 역량을 강화를 하는데 그래서 그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고 또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또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 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대학생들이나 혹은 재직자, 여기는 이제 성인들이겠죠. 성인들이나 노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 기여해가지고 궁극의 목적은 정주 인구. 요즘에 지방의 인구들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의
안착하게 만드는, 그래서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데 일환으로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그 홍익대 세종 캠퍼스도 그 20개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재직자 AID 30+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개 정도의 지방대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 지역에는 조선대학교, 그다음에 충남이나 대전 지역에는 건양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에는 우리 학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연도에는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데요. 첫 번째가 기초 머신러닝에 의해, 두 번째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 해결, 세 번째가 AI 기반 창작물을 개발한 후에 자기의 어떤 재산권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제 이렇게 3가지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기초 지식이거든요. 기초 지식. 그 다음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은 요 기초 지식을 배운 다음에 요거를 활용하는 여기가 기초 지식을 배웠다면 이거는 그 지식을 활용하고, 그 활용했으면 그 생산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생산물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이렇게 3가지 시리즈로 연속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이 3가지는 각자로도 들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이 3개를 연속해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권장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직자거나 또는 중장년층, 노년층이기 때문에 또 각자의 스케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건에 맞춰서 듣는다면 2개 들을 수도 있고 3개를 들어도 되고 하나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3개를 묶어서 하나의 시리즈라고 본다면 요거를 똑같은 과정을 5번 반복합니다. 저희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정표를 보시고 그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저희가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5번 반복하는 거니까, 5번을 반복하는 거니까 나는 이때 시간이 되겠는데 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여건에 맞는 또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문제 해결은 사실은 디자인 쪽에 좀 중점을 둔 교육이거든요. 요건 디자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내 생활에 그렇게 필요가 없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식재산권? 나랑 좀 거리가 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요 3개 자체가 사실은 AI와 관련된 기초예요. 기초. 이제 이런 걸 하는 이유는 AI를 배우면 요런 쪽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라는 일종의 예를 보여드리는 거지 굉장히 전문적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가 좀 나중에 또 하겠지만 AI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챗 GPT 정도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제미나이 정도 알고 있거나 요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그 회사 이름이고요. 생성형 AI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종류의 공통된 걸 이 3가지 과정을 통해서 한번 맛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게 여겨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간 세부적으로 프로그램 이름을 정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AI의 기초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은 아까 그 3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프로그램당 15시간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시간씩 하게 되면은 나는 좀 부담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프로그램당 두 번째, 세 번째 프로그램 전부 15시간씩 정도니까 좀 부담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15시간이긴 하지만 그 앞에 지금 듣고 있는 요 수업 시간이 있죠. 요게 3시간이 있습니다. 요거 말고 2번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기초를 듣고 나서 아까 말한 머신러닝에 대한 이런 지금 저처럼 하는 요 녹화를 5시간 정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8시간은 여러분들 집에서 듣는 겁니다. 퇴근하고 나서 오후에 듣게 돼요. 이게 이제 재직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낮에는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온라인으로 녹화해서 듣는 거니까 여러분들 편한 시간에 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똑같이 3시간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온라인 5시간이 또 들어갑니다. 근데 이 2개는 과목의 특성상 녹화를 하지 않고 뭐 줌이라든가 웹엑스 같은 것들로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과 하는 거죠. 다만 대면으로 안 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식으로 수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시간을 정할 겁니다. 예를 들면 오후 7시부터 뭐 7시 반 9시 반까지다.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하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뭐 저녁 식사하고 와가지고 모니터 앞에 앉아서 그걸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걸 왜 녹화를 안 하느냐? 요 2개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실시간으로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요 수업의 성격에 맞는다라고 판단됐고, 요 지적재산권은 녹화를 해서 하게 되면 이 내용이 지적재산권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실시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요 6시간 정도 있잖아요. 나머지 요 온라인 한 다음에 6시간. 요거를 실시간으로 하게 됩니다. 실시간. 이거는 이렇게 실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토요일 날 무조건 하게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좀 시간이 길긴 하죠. 근데 이거는 100% 실습이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지루하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요거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식사하고 오기가 좀 번거롭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큰 건 아니지만 샌드위치에다가 커피 정도 간단한 요기 정도 할 정도의 간식을 좀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나 이제 집에 노트북이 없는 분도 많죠. 이 장소는 세종 일자리 경제진흥원인데 여기가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쾌적합니다. 근데 대신 여기가 이제 컴퓨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반당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수업하는데 공간은 굉장히 쾌적하고 넓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가 이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강 신청할 때 거기에 여러분들의 정보를 집어넣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노트북이 나는 없다. 만약에 있긴 있는데
좀 무겁다, 갖고 다니기 좀 불편하다 그러면 그냥 오십시오. 없는 난에다가 체크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그 노트북을 대여해 가지고 거기에 비치해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수업은 각 프로그램당 15시간 정도인데 주중에는 녹화 영상이나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되고 토요일 날에는 오프라인으로 와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난 주중에 들었는데 지금 잠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지방에 금요일 날 오게 됐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가기가 좀 어렵다. 토요일 날 오후에 갈 생각이다. 뭐 그렇게 되면 이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듣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좀 상황을,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상황을 고려해서, 여기에 온라인 수업 들었던 것처럼, 실시간 온라인 수업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외적으로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브로셔 같은 거 보고 문의할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아까 이제 그 공통 기초 과정을 이렇게 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쭉 들으면 저희가 가장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여의치 않으면 각자 들어도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공통 리터러시 지금 저랑 하는 이 강의는 모든 곳에 다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단계 머신러닝 들을 때 공통 기초 과정 이때는 당연히 들으셔야겠죠. 근데 2단계 들을 때는 그 AI 리터러시 강좌는 강좌는 들을 필요가 없겠죠. 요거는 만약에 3개를 연속해서 듣거나 이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들으신다면 거기에 공통 기초 과정은 한 번만 들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목표로 이번 연도에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4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 반에 15명에서 20명 정도. 그 여러분들이 아마 사설 업체에서 이런 AI 강의를 하는 곳이 많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있어요. 가령 무료로 하긴 하는데 무료로 하는 대신에 중간에 광고를 넣고 막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저께인가에 청주에서 좀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3시간 강의인데 중간에 보험 설명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수강생들이 좀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그 사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왜 무료로 해주느냐? 이것이 바로 국가 경쟁력을 기르는데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정을 5번 반복하니까 여러분들이 적정한 시간에 들으시면 되고요. 저희는 협력기관이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고 그 다음에 주관기관은 교육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 소속에 있는 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직접적인 후원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수업을 다 받게 되면 디지털 배지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수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계좌라는 게 있어요. 평생 계좌. 여기에도 등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자리는 아니어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진 못하겠지만 여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 디지털 배지와 평생 계좌에 대한 쓸모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이 두 개에도 자동적으로 또 수여되고 또 계좌에 등록된다. 이걸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웠던 걸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 시대입니다. 평생학습을 영어로 하면 long life라고 합니다. 아주 긴 시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학습은 사실은 정규 교과 과정 외의 수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하는 수업 전체를 평생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학습이 강조되는 건 노령화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도 드렸고, 지금은 이제 각 지역의 평생학습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이고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는 라이즈 사업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과 라이즈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평생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환 중에 하나가 교육부 소속에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AID 집중 캠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수업은 바로 요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고 배우시면 훨씬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